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김승호 회장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아, 돈은 정말 이렇게 모아야 되는구나. 돈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돈을 버는 데 있어도 정직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지만 부자로 은퇴하지는 못했다. 열심히 살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다.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려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모아 놓은 돈을 불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자산이 올라가는 동안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급여와 달리 많이 버는 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수입이 줄어도 씀씀이는 줄어들지 못하니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된다.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부자는 수익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지출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한다. 한 달에 10만 원에 속지 말라. 그 10만 원짜리 뒤에는 줄줄이 36개가 달려있기 마련이다. 3년 계약 360만 원짜리가 10만 원씩 나갈 뿐이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더 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은행에서 지점장인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짜증이 난다. 가족은 돈을 쓸 때만 보이고 친척들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쓴다. 부자의 재산 중에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는 돈이 들어 있으면 집안을 어지럽힌다. 세금을 착복한 돈은 흉기가 되고 뜻하지 않게 번 돈은 자랑하다 사라질 운명이다. 질이 좋지 않는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다. 항상 좋은 돈을 벌어 자신에게 절제하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환경미화원 기사, 식당, 편의점 알바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부자일수록 세월과 사회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사회 구조와 행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돈을 진정 사랑하려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보내준다. 존중을 받지 못하는 돈은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는 돈은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줘라.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되는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된다.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우리는 금수저를 도저히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부가 자식의 부까지, 자식 때까지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통계로 봐도 어, 절대 부를 자식에게까지 이어주는 부는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이다. 인간이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은 약자가 강자가 돼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승자가 된 이후에 기록했을 뿐이다.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의 자신을 투영하여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느낀다.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경우는 허다하다.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화공으로 제압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3척이 명랑에서 일본 수군 30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적은 모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다. 보스턴 대학의 이반 아레켄토프트는 19세기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내놓았다. 결과를 보니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28%에 달했다. 3분의 1이 약소국의 승리였다. 1995년, 1999년 동안에 약소국의 승전은 50%를 넘겼다. 게릴라전 같은 변칙 전술이 발전한 것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 졌다. 마찬가지로 기업 세계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사실 전부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약자였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스텔라와 같은 초대형 회사들도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다.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론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했다. 국수에 별 3개를 그려넣은 별표국수가 국수 가게를 벗어나서 삼성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경일상회라는 가게에 쌀 장사를 시작한 청년이 차린 회사가 현대다. 전주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구씨와 사돈인 허씨가 직접 가마솥에 원료를 붓고 불을 지펴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모 럭키그림을 만든 그 회사가 LG다. 우리는 이미 강자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 약자였다고 당시 강자들은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존 시장의 강자 전략과 차별화하여 1등을 무력화하며 그 자리를 올랐다. 강자는 강자에게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강자들이 번번이 넘어져 쓰러진다. 강자들은 그 규모 자체가 커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알아도 실행이 더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자가 전략을 바꾸고 빠른 속도와 실행력으로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약자가 계속 약자로 머물렀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서이다.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의 의식이 생겨나지 않고 도전할 마음이 없으니 실행도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호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자에게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에나도 사자가 잡는 먹이를 빼앗아 먹으면 산다. 이들은 집요함과 물러섬 없는 도전에 사자조차 먹이를 내주고 만다.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나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강자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역시 사업 초기에 이미 있던 거대한 경쟁자를 겁낸 적이 없다. 그들의 시장을 대신할 아이디어가 많았고 작은 조직이라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한 우리 회사가 3,000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작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000개 매장을 가진 회사를 우리의 시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16일 토론토에서 전 세계 몇 회사와 합병 관련 회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합병 결정을 마친 바로 그 시간 참석자 중 한 명이 우리 경쟁 회사에 기사가 떴다며 기사 내용을 알렸다. 15년간 가까이 우리 회사 때문에 성장에 발목이 잡혀있던 그 회사가 결국 매각된 것이다. 내가 전 세계 11개국에 3,000개가 넘는 매장과 8,308명의 직원을 고용한 글로벌 외식업의 대주주가 되던 순간 업계의 전설이던 상대 회사 오너는 출구 전략을 통해 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는 끝까지 멋진 경쟁자였다. 우리 회사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얼마나 힘들었을런지 잘 알지만 단 한 번도 부정한 방법이나 도의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경쟁을 이어갔다. 멋진 경쟁자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약자이었던 시절에 나는 무서움이 없었다. 그러나 언젠가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가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되던 우리의 시절은 지나갔다.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야 하는 강자가 된 순간 자체 방심하면 약자에게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쓰러뜨릴 회사는 강자가 아닌 약자이기 때문이다. 흑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 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 어렵다. 반면 여우는 그 자리에서 10번은 더 뛰어다닐 수 있다. 차별적 변화를 찾아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약자만의 장점이다. 아무리 힘이 센 남자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윗옷을 벗어 던지며 달려드는 남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